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일주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변동성 컸던 이번 한 주 거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금요일 장이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주 만에 22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으로 67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과 함께 다음 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장 대응 전략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이주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또 일주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래하실 때도 그렇고 또 상담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일주일 어떠셨나요? 네, 한 주간의 증시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동성 확대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나와서 증시가 출렁거리면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나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좋은 결과로 좀 귀결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은 바닥을 다시 짚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아무래도 피로감이 이제 극도로 좀 쌓일 수 있는 한 주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종목에 많이 치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정말 가슴을 철렁 쓸어내렸을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좀 쌓이면서 경험으로 좀 녹아내리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쌓인다면 시장을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이런 경험이 또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좀 보시면서 우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가고 좋은 시장을 맞이하는 하나의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변동성 많은 장세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전략들, 대응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번호 외에도 이주환 전문가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세요. 자, 그럼 저희 오늘은 좀 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먼저 들어와 있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미스 93,500원의 비중 20%. 네, 헬릭스미스 93,5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자, 오늘 종가가 91,500원이었네요. 헬릭스미스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환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종목 혹시 언제 사셨어요? 이게 작년 말쯤 샀거든요. 작년 말에요. 예. 그러면 조금 되셨다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좀 되셨는데, 자, 이거 행보구간 지금 들어와 있을 때 보셨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운명의 주라고 좀 볼 수 있죠.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 3일 동안 열리는데 지금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비전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 이제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비껴나 있다 그렇죠. 이번에 주목을 좀 받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뭐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에 큰 파고를 겪고 난 뒤에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보하는 구간은 결국 이제 임상이 지금 어떻든 가부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지지선은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76,000의 지지선이 하나 있고요. 이 갇혀있는 고점에서 박스 상단은 11만 5천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밑에 사셨다 그랬죠. 93,500원 정도에 사셨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서 이 종목이 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부분에서는 아직 결론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지금 바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을 76,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를 11만 5천원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종목은 이번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큰 연관이 없이 아마 주가 흐름이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행보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지금 이제 매수하신 구간에서 좀 그 보유 기간이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일단 11만 5천원에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나는 이거를 임상 결과까지 급등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장기간 이제 보유하셔야 되는데 리스크는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기서 이제 시간 짧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임상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000원을 지지선에서 11만 5천원을 일단 단기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바이오주가 한번 이렇게 훅 뛰면 일단 한 11만 5천원 정도에서 청산을 조금 하시고 그다음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재접근하는 가격대는 8만 원대 한번 기회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에 일단 청산하고 제 박스 하단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JP 모건 헬스케어 참석해서 그 약물 혼용에 대한 그 설명회를 한다 그러는데 예. 근데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그 기업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설명을 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떤 장소냐면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혹은 신약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 이제 제품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 논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이나 혹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단계를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서 임상에 대한 결과를 좀 홍보하겠다라는 홍보 전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업체를 추격해가지고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 받는 업체를 추격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데 그게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기대치를 좀 너무 많이 갖고 좀 접근하기는 사실 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주가가 좀 뛴다면 11만 5천 원 일단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헬릭스미스 임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응해서 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네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고요. 매수가가 11,450원 그리고 20% 갖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주인데 자, 지금 오늘 종가는 11,700원에 오늘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자,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하고 좀 다지는 구간을 거친 후에 지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섹터가 주도 업종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PCB와 관련되어 있는 주력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 업종이 급등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던 PCB, MLCC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 한 해 지금 PCB는 상당히 실적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0,000원을 지지가로 해서 고점 돌파를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이후에 1차 목표 가격을 13,8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13,800원까지 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부품, PCB 관련해서 주력 섹터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지지선은 10,000원, 그리고 고점 돌파 이후에 1차 목표가는 13,8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상담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세경 하이테크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500원에 비중이 네. 50%. 36,500원에 비중은 50%. 예.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36,500원. 조금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조금 높아 보이는데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종목 좋은 종목은 사셨다 그랬죠.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이거 폴더폰 필름 그거 계속 그렇죠. 그 이슈 때문에 사셨어요.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길래 눌림목 전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그렇게 사신 빠지네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 종목 바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폴더블 폰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다 그렇죠. 9월 달부터 해서 이미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나 상당히 다 좋았던 기업입니다. 저도 여기서 9월 달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가 38,000원에서 익절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죠. 근데 우리가 폴더블 폰 삼성이 딱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나오기 직전에 과연 어떤 업체, 왜냐하면 폴더블 폰은 상당히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과 좀 다른 핸드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참가했냐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 필름과 관련해서 제품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같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좀 열을 때 외형은 좀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확 확대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정지 상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일단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에 좀 맞물려 있는데 31,000원 정도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 좀 형성돼 있고요. 박스권 고점은 매물대가 지금 4만 원 정도 부터 요 아래 위로 전으로 지금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지금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크게 이게 많이 이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짝 이탈되더라도 좀 복귀되는 움직임이나 옆으로 좀 흘러가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에 들어와 있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1,000원인데 지지선을 좀 낮춰서 3만 원으로 좀 잡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 가격이 좀 높고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고 박스가 하단에서 올라오게 되면 36,500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를 좀 청소하시길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50%로 좀 너무 높거든요. 나머지 이제 물량을 들고 25% 물량을 들고 4만 원 돌파가 가능한지 보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보를 거치면은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6,500에서 4만 원 사이까지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여기서 비중은 좀 절반 정도 줄인다.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4만 원 돌파 시도를 본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지지 가격은 아래쪽에 3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지면 좀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이게 만약에 비중이 한 20-30%면 괜찮은데 50%이기 때문에 50% 들고 이제 비중 만약에 지지선 이탈해버리면 너무 좀 타격이 크다 그렇죠. 계좌 전체가 한 종목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또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3만 매수보다는 원대. 가지고 계신 물량만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시 매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3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뭐 이탈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탈할 것 같지 않아요.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과 너무 괴리가 나게 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세경 하이테크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이 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 3만 원 선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상담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좀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오늘 문자 상담 종목은 카카오고요. 매수가가 15만 6천 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15만 6천 원에 10%인데요. 자,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계속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세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120선 파란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의 양상도 좀 잘 겪었거든요. 겪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제 재반등 주는 구간에 2차 성장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형적으로 좋은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돌파 이후에 지금 위쪽에 저항선이 17만 원 살짝 밑에 좀 있습니다. 17만 정도 살짝 밑에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아마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지지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꺾일 때까지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상담해 드렸습니다. 15만 원 선 지지선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보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메디톡스요. 네, 메디톡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5만 5천 원 100%요. 100% 35만 5천 원에 10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 오늘 4% 이상 올랐는데 34만 원 선입니다. 자,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대응을 한번 들으셨다 그렇죠? 이 종목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렸죠.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위치까지 거의 다 와간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펀더멘탈도 좋았고 모멘텀도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이 좀 있었다 그렇죠. 영업 외적인 상황이 좀 흔들리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11월 달에 저점은 이제 거의 잡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때 27만 4천 원은 이제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은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때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본전 근처로 넘어오면은 비중이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본전 가격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35만 5천 원부터 38만 원까지 요 수익 구간에서 지금 비중 100%시죠? 예, 100%니까 요 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무조건 50%를 날리십시오. 요 수익 구간이니까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지금의 등락으로 보면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만 5천 원에서 38만 원 요 사이까지는 비중을 예. 절반 정도 줄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바닥은 잘 잡혀 있지만 지금 등락을 보면 처음 이제 1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림은 38만 원 정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눌려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눌려지고 난 뒤에 이제 또 지지받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일부 못하고 되면 100%를 들고 지금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예. 절반의 물량을 가지고 눌려진 이후에 38만 원이 최대 매물대니까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서 돌파되면 나머지 물량 보유, 돌파가 안 되면 나머지 물량도 다 청산. 요렇게 하시면은 일단 익절권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36만 보고 있거든요. 예?
37만에서 36만 원 정도. 예, 그때 비중을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비중 100%시니까 무조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줄이고 이 종목이 마음에 정말 든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렇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매드톡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35만 5천 원에서 38만 원 사이에서 이 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이 이후에는 38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무한주인데요. SSR 16,900원에 20%입니다. SSR 16,900원에 20%. 네네. 최근에도 이 종목이 이 중동발 리스크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돌아왔는데 16,900원이시네요. 자,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런 종목을 참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매수가가 너무 높을 때 계시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신 지 이번에 너무 좀 오래되셨다, 추가할게요. 그렇죠? 네네네. 예, 이 종목은 이제 잠깐 좀 보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이 네.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고만고만합니다. 100억대 초반에서 113억, 126억, 138억 좀 고만고만하다 그랬죠. 영업이익은 조금씩 계속 줄고 있다 그랬죠. 근데 잘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딱 보면 아직도 PR이 어떻습니까? 38배, 37배입니다. 굉장히 높다 그렇죠. 하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야 저점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안 좋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가격이 싸지가 않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급등이 나도 좀 팔기 어렵다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데 사실 물량을 줄이기는 이 가격대가 아직까지도 너무 미치다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추가 비중은 매수를 좀 할까 싶었는데. 예 줄이시지 그러셨어요. 이번 기회에 아무리 아프셔도. 자, 이 종목 왜냐하면 이번에 급등을 줬잖아요. 네. 이렇게 줬을 때 살짝 눌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밀려버리면서 뭡니까?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옆으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요 위에 있는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안 하면 기간 조정을 해야 요 위에 있는 매물이 없어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똥단지 같이 딱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9,100원에 다시 매물이 다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노력이 이제 도로남에 이제 완전히 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차라리 이번에 안 올라갔던 게 더 나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보유하실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저항선은 9,100원입니다. 지금 이제 9,100원에 매물이 좀 많이 쌓였어요. 안타까운데 많이 쌓였고 뭐 지금 지지 가격은 이번 급등 이전에 지금 했던 가격으로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 가격 6,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보유하시는데 이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뭐 중동발 리스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고 이러면 또 나올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럼 이번에 나올 때는 9,100원 정도에 붙으면 일단 청산을 좀 하십시오. 다음번에는. 네. 요런 현상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6,200원으로 드릴게요. 아마 여기는 뭐 이탈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탈할 가능성은 없고 여기서 한번 이슈가 들어와서 확 뛰면 이번에는 정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가격은 9,100원 잡아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지지선 6,200원, 그리고 저항선 9,100원 선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알파홀딩스고요. 8,6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자,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에 6,300원 정도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를 지지받으면 위쪽에 지금 매물대는 지금 고점을 갱신하면서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8,400원 정도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6,300원을 지지선으로 8,400원 저항선으로 아마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8,400원으로 좀 잡으시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그보다 살짝 위에 있거든요. 8,600원이 있는데 요 가격대를 좀 보시겠다, 넘어가는 걸 좀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는 8,400원부터 매수한 가격 8,600원까지 왔을 때 일단 정리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이후에 지금 내가 고점 돌파를 보겠다고 하면 지금 8,600원에서 9,200원 사이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00원이 정확하게 돌파가 돼야 시세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6,300원, 1차 목표 가격은 8,400원부터 8,6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선 6,300원 설정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저항선 8,400원에서 8,600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영인 프론티어요. 네, 영인 프론티어 매수가와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70원에 10% 정도 돼요. 5,070원에 10%. 예, 예. 네, 오늘도 4%가량 좀 빠지면서 5,000원 네. 아래에서 좀 마감을 했네요. 자, 바로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사시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신약 모멘텀이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갖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개인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그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놓고 아마 신약 모멘텀이 좀 들어와서 한두 종목이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좀 체결하면 전체 바이오 종목이 좀 좋은 인상을 가지면서 한번 훅 이렇게 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업체가 유한양행이거든요.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 떴다가 그날 바로 당일날 다 낙폭을 다 줘버리고 그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사실 중소형주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 전략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모멘텀이 싹 붙으면 일단은 그때 가격이 뛸 때 무조건 팔고 나오자는 게 제 일단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반등 좀 줬다 그렇죠. 바닥권 반등을 주면서 여기 지금 3,965원 지지선을 이제 좀 제법 단단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한번 뛰었고 문제는 지금 이제 한번 거래량을 치르면서 뛰었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로 되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 하중에 이렇게 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헬스케어 컨퍼런스 3일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정도까지가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붙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날 되면 이때 이제 가격이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급락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째 날, 둘째 날 중에 반응을 주면 팔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전략을 싶었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세우시고요. 뭐 가격대는 지금 목표 가격대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7,000원 후반대 7,900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이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그까지 안 가고. 못 가는 가격이라도 한번 크게 뛰면 일단 무조건 청산을 하십시오. 근데 뛰긴 할까요? 오늘 보니까는 매동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기간이 3일이잖아요. 네. 셋째 날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첫째 예. 날이나 둘째 날에 뛰면 파세요. 셋째 날에는 오히려 급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째 네. 날이나 둘째 날에 가격이 뛰면 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벌써 적당한 선에 팔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영인 프론티어 상담해드렸고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1, 2일차에 모멘텀이 좀 들어왔을 때 반등을 하면 청산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김승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인트로메디 인트로메딕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50원에 10%입니다. 네, 3,450원에 10%. 오늘 1%대 상승하면서 이제 3,09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역시 바이오 관련해서 의료기기 업종이네요. 자,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사신 지 좀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됐는가요? 아,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셨다, 그렇죠? 이거 이제 급락을 잘 기다리셨다가 좀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바로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바로 뛸 수 있는 가격대에 왔으면 좀 좋았는데, 요 종목은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급락을 하고, 중간에 매수하지 않고 바닥까지는 잘 기다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2,760원에 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은 3,45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 3,450원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요 구간에서 한 3,700원 정도까지 매물을 다 뚫어줘야지만 시세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가격대에서 3,700원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캡슐 내시경 관련돼 있고 또 내시경 엑스트리 쪽으로 좀 특화된 기업인데 상당히 기술력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래 지지선을 2,760원으로 놓으시고요. 예. 위쪽에 1차 목표 가격은 3,800원 정도 됩니다. 3,800원. 근데 3,800원이 돌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800원에 전부 다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3,800원에 들어왔을 때 일단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3,800원이 넘어가는지 보세요. 요 지금 모양은 좀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3,800원을 넘어갔을 때 1차 목표 가격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가격대는 5,400원 정도 됩니다. 5,400원. 그래서 3,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5,4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기간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단기간에 넘어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한데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달에 한번 물량 테스트가 들어왔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외 요렇게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꼭 3,800원 돌파율을 보고 대응을 하십시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인트로메딕 3,800원 넘어가면 목표가 5,400원으로 잡고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KMW 매수가가 57,700원입니다. 그리고 30% 갖고 계시는데요. 자, 5G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KMW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한 구간 이후에 지금 대반락 좀 크게 졌고 그 후에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기간 조정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G 섹터는 올 1분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들어가면 이제 이 구간을 뚫고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반짝 반등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밑에 단기간의 지지선은 51,000원입니다. 좀 짧은 지지선은 51,000원이고 여기 지금 현재 이번에 부딪혔던 가격이 58,000원입니다. 58,000원. 근데 지금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6,000원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51,000원은 좀 짧은 단기 지지선이고 조금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지선을 47,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7,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일단 66,000원까지 보는 전략인데 제가 이 5G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경우는 지금 일본이 2월, 3월부터 이제 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모멘텀이 좀 붙어 있을 때고 불기 시작하면 일본이 특히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5G망을 그 전에 사전 구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적인 좀 전략이 들어올 거고 그 모멘텀을 놓고 5G가 다시 한번 뜰 겁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를 좀 잘 노리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6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MW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지가 좀 길게 보신다면 47,000원 선 설정을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66,000원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문자. 종목은 메디포스트고요. 35,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갖고 계시네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0.56% 지금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올 때 확 올랐다가 모멘텀이 빠지면 또 확 빠지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지선은 3만 원 정도에 형성되는데, 이 지지선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예, 위쪽에서 내려오는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하면서 위쪽으로 일단 첫 번째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가격이 한 39,000원 정도입니다. 이 38,000 몇백 원부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매물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은 3만 원과 39,000원 정도를 놓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좀 거칠 겁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고, 급락하고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종목은 추가 급락보다는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보시는데, 일단은 3만 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 가격 39,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3만 원 지지선 설정해 드렸는데요. 이 지지선이 좀 꽤 강하다고 보고 계시고, 지금 3만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니까요. 자, 잘 따라서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미래 컴퍼니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6,000원에 네. 30%입니다. 네, 36,000원에 30%. 자,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미래컴퍼니를 방금 전에 분석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미래컴퍼니였거든요. 그래서 미래컴퍼니를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쪽을 목표 가격을 38,000원에서 39,000원, 39,000원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급락했던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모멘텀이 살 때와 붙을 때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의 기운이 좀 빨랐고, 기간 조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원을 지지선으로 하고 1차 목표 가격을 39,000원으로 보는데, 행보 기간은 지금 한두 달 정도 좀 더 보이고요. 그 이후에 급등했을 때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 미래컴퍼니 똑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상담 요청해 드렸던 종목은 메디포스트였거든요. 전문가님, 메디포스트 35,700원이고요. 10% 갖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으로 그럼 다시 상담해 주시죠. 예, 메디포스트 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갈림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은 지금 현재 한 31,000원대 정도의 지지선이 좀 형성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매물대인데, 지금 매수했었던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 매물대가 한 39,500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모멘텀이 아마 바로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거래량에서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반등을 주면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등 가격은 35,000원부터 지금 위쪽으로 39,500원까지 매물대니까 38,000원 정도에 붙으면 계속해서 좀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좀 오랫동안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에 한 38,000원대부터 익절 관점을 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다시 보시겠다면 제 매수 지점을 32,00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디포스트로 다시 상담해 드렸습니다. 38,000원부터 익절 구간 보시고요. 다시 재매수한다면 32,000원 선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도 또 대응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미중 무역 협상 1차 서명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이주환 전문가의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이제 크게 한번 출렁거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좀 재정비하는 기간이 좀 사실 좀 필요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발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큰 폭으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단발 악재를 끊고 반등을 줄 것이냐.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중간중간 단발성 악재는 나오겠지만 시장은 하루 정도 출렁거리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출렁거릴 때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IT 섹터에 방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상향됐고 그 상향됐던 부분을 좀 뜯어보니까 주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나왔다.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떴고 이전에 우리가 그 반도체 종목들에서 기저효과의 바닥론을 좀 논할 때 사실 기대치는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쪽으로 기대가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 IT 선황 구조에서 반도체가 제일 마지막에 떴고 제일 마지막에 뜰 때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차적으로 뜨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쪽이 큰 폭으로 떴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나온 잠정 뚜껑을 좀 열고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도체주가 이 하락을 겪을 때 큰 폭으로 좀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조금 가열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IT 업종 차트입니다. 전기전자 차트인데 뭐 거의 삼성전자 유사히 좀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반등을 급격하게 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상당히 예쁘게 잘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 양상을 좀 잘 받았고 이 이후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방어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종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오버슈팅 들어와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IT 업종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좀 따라붙으면 전형적으로 이제 단기 고점을 좀 울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주도 섹터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만 이 IT 섹터 내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랐던 부분이 PCB하고 MLCC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모듈 쪽에 제일 먼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오르고 난 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부품 쪽으로 갔다가 이 부분이 다시 최종적으로 마지막 쪽으로 왔을 때가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은 이제 가을권에 들어가면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의 모습을 보고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 다시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상승은 이쪽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반도체는 한 템포 기다려야 되고 PCB나 MLCC 카메라 모듈 쪽으로 관심을 또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순환 구조에서 맞는 구조에서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 바로 잡아버리면은 단기 꼭지에서 잡게 되고 순환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또 다시 한 템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보다는 PCB나 MLCC, 카메라 모듈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업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던데 바로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업종은 주가가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약품 쪽 업종 차트인데 사실 다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던 것에 비해서는 반등의 강도가 좀 약했고요. 눌림도 약하고 지금 현재 다시 대반등 주고 있죠. 12월 달부터 우리 시장에 반등을 줬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전기자동차 업종, 바이오 업종을 얘기하는 이유가 전기자동차 업종이 작년 12월 달 반등을 때 한 12%대 12%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업종이 이 의약 바이오입니다. 7% 정도, 7%대 상승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승을 줬을 때 우리가 보면 이전에 상승했을 때 구간에서 나왔던 8월달 때 상승했던 구간에 나왔던 종목들하고는 이때 상승했던 바이오 종목과 이때 상승했던 바이오 종목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뭡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모멘텀이 있는 사람 임상 들어간다, 임상 1상, 2상 이 종목들 위주로 뭐 헬릭스, 미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많이 줬었죠. 상승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을 들어오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약품 쪽에서 첫 번째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쪽의 반등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이죠.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 뭐 종문당이라든지 이런 쪽 실적이 좋은 대형주의 신약이 거의 가시화되는 종목들입니다. 적어도 이제 가시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돼서 이제 임상 3상 이상에서 제품화가 임박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샀던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별로 상승폭이 없이 계속해서 행보 아니면 하락입니다. 행보 아니면 하락.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쪽을 바이오 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 쪽으로 주로 다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오주고 의약주가 반등 줬을 때 실제적으로 이 반등의 기운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물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려버립니다. 사실 이게 열리기 전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가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이제 노출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뭐 글로벌 파트 기술 이전을 하거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게 가시화되는 기업들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꾸준하게 가겠지만 신약 모멘텀만 딱 유일하게 있는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3일 열립니다. 3일 열리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기술 이전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이 거의 뭐 확실하다, 99%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3일째 되는 날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일단 들어갈 때 모멘텀이 붙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 뭐 적어도 한두 종목이 계약이 체결되면 상승 모멘텀이 확 붙겠죠.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물려있는 종목들은. 그때 빠져나오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모든 종목들은, 업종들은 뭐냐면 처음에 테마로 형성됐다가 섹터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하나의 이제 섹터 안에서 PCB, MLCC, 카메라 묘들, 휴대폰 부품 관련된 쪽,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또 시스템 메모리 이쪽으로 다 나눠져서 완전 섹터가 구분됐죠. 이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의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의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까지는 테마로 그냥 뭉텅그려서 같이 올랐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숙된 시기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대형 제약사에서 제네릭 의약품 만들 수 있는 쪽과 신약 모멘텀에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쪽과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임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주가가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에 접근하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끝으로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온 그 참여하는 업체들을 전부 유심히 좀 이번 해 주제를 좀 가지고 내보는 부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렇게 계약 성사 가능성이나 혹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 회사들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유한양행이 굉장히 큰 기술 이전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일날 다 제자리로 와버리고 물론 그 뒤에 상승은 좀 했지만 그러면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하루 같거든요. 하루.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바이오 업종으로 좀 지금 현재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IT의 대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로 이게 대형 제약사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신약 모멘텀이 제품화가 가시화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신약 모멘텀만 딱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신약 모멘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낮습니다. 그 기업들은 기술 이전 쪽으로 특화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메인 이벤트가 바로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되고 그 기간 안에 물량을 정리를 하지 못하시면 그 이후에
또다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IT 업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접근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IT 업종은 순환 구조를 좀 잘 파악하고 반도체를 따라잡을 부분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PCB, MLCC,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 눌려지는 구간에서 반도체를 그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학 바이오 쪽은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 기간 안에 신약 모멘텀으로 옮긴 종목들은 정리를 하자. 둘째 날까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이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주고 수 있는 연령이고,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 기운으로 계속해서 넘어갔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반응이 나오겠지만 시장에 대한 염려는 조금 붙들어 매시고 IT와 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IT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이주환 전문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금요일 방송 꽉 채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